안녕하세요. 남의 속에서 남수서입니다. 오늘 모시고 얘기할 분은 무사 중의 무사,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년 동안 사업자들을 괴롭히는 세금 괴물, 세금 폭탄을 무찌르고 있는 20년차 세무사 김영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제가 대학을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졸업을 하고 그때가 99년도 정도 됐는데 IMF가 되고 나서 취업할 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바텐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불이 나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경영학과였지. 그래서 그때 이제 세무사랑 회계사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세무사 시험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최초의 계획이 세무사는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 생각 안 했고요. 그냥 대기업 들어가서 일반 모든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샐러리맨 생활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은 세무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대학을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은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전혀 필요 없고요. 미성년자만 아니면 됩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든지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사가 되는데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딱 1년 걸렸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보통 1년 걸리나요? 아니면은 되게 짧은 시간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저는 운이 너무 좋게 1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머리가 좋으셨다는 얘기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1년에 시험은 한 번 있어요? 네, 시험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합격률하고 합격 정원. 현재 2차 시험 경쟁률 기준으로 한 15% 정도 되고요. 1년에 700명 정도입니다. 그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회계사도 같이 준비하시다가 두 가지 고민의 기로에 서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회계사랑 세무사가 시험 과목이 비슷해요. 그리고 회계사가 저희 세무사보다 시험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회계사 1차 시험을 보고 세무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좀 전문 영역일 수는 있겠지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재무제표라 그럽니다. 세무사들은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손익계산서를 더 많이 쳐다봅니다. 그렇지만 이 회계사들은 그 회사의 자본 충실성, 자산 규모, 자산의 건전성을 따지기 때문에 회계사들은 재무상태표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 차이 빼놓고는 세무사나 회계사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인기는 어떤 게 좋나요? 요즘은 회계사들이 약간 연봉이 더 센 것 같아요. 초반도 세고 나중에 받는 평균 연봉도 회계사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회계사에 대한 인기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세무사 합격을 하게 되면 내 개인 사무소를 바로 차릴 수 있어요? 바로는 못 차리고요. 합격을 한다고 해서 세무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한국세무사회에서 실무 교육을 해요. 그 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수료증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수료증을 받고 세무사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업을 하는 거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실무 교육이 있어요. 집합교육 그리고 각 개별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에서 하는 현장 실습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서 수료를 해야 세무사회에서 수료증이 나옵니다. 보통 그러면은 세무사에 합격을 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네요. 법인, 세무법인이라든지. 그렇죠.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고 법인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 합격하고 나서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3달 정도 일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광교 세무법인에서 6개월 정도 현장 실무를 하는 거죠. 세무사분들은 시즌하고 비시즌이 또 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시즌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바쁠 때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안 바쁠 때는 출근하지 않을 정도로 안 바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성수기 비수기가 굉장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구조상 상반기에 모든 세금 신고가 좀 정해졌어요. 법인세는 3월, 개인 종합소득세는 5월 달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 달, 6월 달까지는 거의 야근이 너무 심하게 해요. 정말 심하게 야근합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세금 신고 말고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반기 때 많이 쉽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이때 직원들에게도 많은 휴가를 주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세무사 직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매번 바쁜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바쁠 때, 힘들 때, 그리고 정말 편할 때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 편할 때 사람들끼리 많이 여행을 많이 돌아다니고 연차 휴가도 많이 가서 좀 쉬기도 합니다. 장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세무사 직업만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세무사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또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8대 전문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높고 자기 만족이 높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봉도 좋습니다. 사회에서 대우도 좀 받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뭐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에 매진돼 있고 몰입돼 있고 거래처에 대한 세금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도 좀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분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좀 능통하세요? 좋아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과 출신이었고 수학도 좀 곧잘 한다고 했는데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그 숫자를 보는 마인드 그리고 얼마만큼 융통성 있게 얼마만큼 조리 있게 잘하는가 중요하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세무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수학도 중요하지만 독해 능력도 중요하겠네요. 소위 말하는 행간을 잘 읽는 사람이 오히려 세무사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